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불러온 현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58세 김정훈 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수십 년간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회식과 출장비도 넉넉히 나왔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연봉이 올랐고 아파트도 대출로 장만했지만 큰 부담 없이 갚아나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그는 내 노후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를 보며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임원 타이틀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은퇴 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김정훈 씨의 사례를 비롯해 은퇴 후 공경에 빠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은퇴 후 실수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과 연금만 믿었던 58세 임원의 비극. 김정훈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추가로 들어둔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기존의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골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등 임원 시절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 이상 필요. 대출이 남아있던 아파트 유지 비용 부담. 아이들의 결혼 자금 지원 요청.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의료비 증가. 결국 5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바닥났고 모아둔 돈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해야 했고 고정 수입은 연금뿐이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교훈. 퇴직 후 생활비는 현역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56세 마케팅 팀장. 박상호 씨가 겪는 56세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금방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한 기업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연령이 많아 조직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젊은 팀원들과 협업이 힘들 것 같네요. 연봉을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처음엔 연봉 1억을 기대하며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나중에는 연봉 5천만 원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몇 개월을 방황하다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에 재취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거나 창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노후가 망가진 60세 직장인. 이수진 씨가 겪는 60세에 퇴직하며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유학비 7천만 원, 딸의 결혼자금 지원 5천만 원, 본인과 남편의 의료비 3천만 원.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신과 남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모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녀는 마트에서 캐셔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무너집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렇게 준비하면 살아남는다. 1. 퇴직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현재 생활비의 7,080%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건강,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해 최소 20년 이상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퇴직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전문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준비해 둡니다. 창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3. 자녀 지원보다 본인 노후를 먼저 준비하라.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하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결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준비해야 한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괜찮겠지. 퇴직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58세 퇴직 후 월세살이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은퇴 후 삶을 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기업 임원도 망했다. 58세 퇴직 후 월세살이 시작한 이유 전문가 칼럼.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나이는 한창 일할 때와 비교하면 갑자기 세상이 차갑게 변하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떠밀려 나오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있던 이들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며 당황하는 것도 이때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난 연봉도 높았고 돈을 꽤 모아놨는데? 그래도 퇴직금 23억 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은퇴 후 겪게 되는 공통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퇴직 후 첫 5년 가장 위험한 시기. 대기업 임원이든 중견기업의 팀장이든 은퇴 후 첫 5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노후 30년이 달라진다. 1.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돈이 순식간에 증발한다. 퇴직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골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등. 현역 시절엔 월급이 이를 커버해줬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노후 생활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 부모님의 간병비, 본인의 건강 문제 무릎 수술, 치과 치료, 성인병 치료,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세금, 보험료 등 예상보다 높은 고정 비용. 퇴직 후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 퇴직 전에는 미래의 문제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 시기에 방심하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 퇴직 후 돈을 벌 계획이 없다.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퇴직을 앞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엔 쉬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 문제다. 퇴직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프리랜서,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투자,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자산 배분을 잘못한다. 퇴직금 전부를 부동산에 묶어버리는 경우,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연금만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자산을 유동적으로 유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자녀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다. 하지만 지나친 지원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망칠 뿐이다.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나중에 도와주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시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후에는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야 한다. 3.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 1. 은퇴 후 최소 30년을 대비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40년을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리랜서 컨설팅,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수익, 중고거래, 작은 사업 운영, 파트타임 직업.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훨씬 높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라.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부동산에 묵지 말 것. 예금, 적금, 연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유지할 것.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일 것. 4.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라.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 결국 본인의 노후가 힘들어진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라. 5.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건강한 사람만이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생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난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과거의 타이틀은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퇴직 후를 미리 준비하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운다. 퇴직 후 최소 30년을 대비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라.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라.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